조태용 국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전략적 중추이자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도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정원의 지휘부와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감히 할 수 있다면 치아를 드리고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23년 12월 말에 윤석열, 신원식,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신원식, 김용현, 김명수 합창의장, 예인영 등과 만찬하신 적이 있죠. 11월, 12월에 한 차례 그런 만찬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죠. 없습니다. 2024년 4월 신원식, 김용현, 예인영 그리고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하신 적 있죠. 3월하고 4월 사이에 예, 차례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대통령이 비상대권 말씀을 하셨고 국방장관 신원식과 김용현 처장 당시 경호처장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국방장관 공관에서 김용현과 신원식 장관이 계엄은 정치적 해법,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는 보셨겠네요. 최근에 봤습니다. 예.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정보위원회에서 준곳 원장께서는 국정원의 내란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명예롭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것이 그러면 맞습니다.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예.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 위법적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예인영 방첩사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원장께 직접 보고 한 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도 제가 충실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예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들의 부하에게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 인력 투입을 지시하며 국정원과 수사관 쪽에서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전산실을 인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봤습니다. 네. 잠깐 사실이 시간 멈춰 주십시오. 윤호준 3차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윤 차장. 예, 예인영 잘 모르죠? 예,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예, 잠깐 시간 꺼주세요. 저 사진은 뭡니까? 인사를 정보위 회의 때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이게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사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 전혀 모릅니까? 예,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협력도 방첩사와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김모 사이버 국장 나와 계시죠? 예, 네, 그분도 나와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업무 지시나 지원 임무 부여받은 바 없습니까? 예,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인영의 이러한 공소장에 나온 사실은 허위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고발해야 되죠. 허위라고 보시지 않아요? 공소장에 예. 국정원에서 전문기관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서버를 인계해라 이런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연락 받은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민주질서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의제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노상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햄버거 가게 등에서 정보사 요원을 만나서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점거,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및 수방사 호송 등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죠? 네,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세 특수부대가 선관위를 침탈한 것 인정하시죠? 네, 그것도 사후에 또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좀 그날 모르셨어요? 12월 3일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저들이 존경하는 총장님, 네, 자그마치 정보사령부, 네? 방첩사, 특전사가 왔는데 그날은 모르셨습니까? 네, 전혀 몰랐고 아예 계엄군이 온 사실을 네, 보고를 못 공군이 받으셨어요?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아니,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은 못 하시죠. 이런 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이나 미리 예측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23일 특전사나 방첩사, 정보사는 심지어 8시 반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인근에.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로비로 채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총장께서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당일날? 당일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러셨죠? 예, 본인들은 글쎄요. 예,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당일날 계엄군이 밀어 온 것은 아시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노상원이 정보사에서 저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은 노상원이 직접 자의 야구 방망이로 자기가 처리해서 부정선거 조작이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선거제도 자체를 유린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그 음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총장은 저기서 어느 것으로 운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런 야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이자 위법이죠.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고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